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를 갖다가 검색을 하다가 조금 효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러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는 분에게 보냈더니 그분 말씀이 효과가 너무 좋다고 강좌로 써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좌는 이미 유튜브 쪽에 올라와 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 드렸더니 그분 강좌도 좋지만은 제가 하는 강좌가 알기 쉽기 때문에 좀 부탁한다고 하셔서 없는 실력의 강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강좌를 갖다가 설명하기 전에 어떤 효과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다시피 조각 먼지 같은 것들이 날아와서 글자를 형성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다시 먼지로 배서 사라진 글자 효과입니다. 이러한 효과와 비슷한 것은 파워 데이터 중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카페에도 보시면은 바라기님이 올리신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은 CC 볼 액션을 이용하여 글씨나 이미지 머리처럼 만들어 날리기라고 하는 영상인데, 일단 샘플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영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먼지처럼 사라지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미지도 먼지처럼 사라지고요. 근데 이것보다는 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영상이 조금 더 나은 듯해서 강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러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더 자이언트사에서 놓은 트랙코더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이러한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러한 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 플러그인에는 사운드 키라든가 파티클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항목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런 레더 자이언트사의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에펙을 열었습니다. 에펙을 열고 컴포지션을 만들겠습니다.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 하셔가지고요, 사이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 시간, 두레이션만 보겠습니다. 두레이션만 10초로 해가지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제목을 하나 적어 주겠습니다. 저는 컴포지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제목으로 적겠습니다. OK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글자를 하나 써주겠습니다. 단축 아이콘 쪽에서 T 클릭하신 후에 클릭하시고 글자를 써주시면 되는데, 저는 우리 카피로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카피로만 썼습니다. 그리고 어라인을 눌러서 가운데 정렬과 센터 정렬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한가운데 들어오시죠. 글자 이렇게 써도 좋고, 다시 더블 클릭하셔서 가셔가지고 색상을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색상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이 부분도 색상을 바꾸겠습니다. 안 바꾸셔도 관계없습니다. 다만 바꾸게 되면은 그 남대로 또 바꾸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글자가 서희시 뷰엄터 카페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죠. 색상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컴포지션에서 해야 될 내용을 하나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컴포지션 하나 만들겠습니다.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 이번에 컴포지션 이름을 바꿀게요. 제목 블러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컴포지션 이름을 붙여주시면은 찾기가 쉽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앞에 우리가 만들었던 제목이라고 하는 컴포지션을 갖다가 선택해서 타임라인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목이라고 하는
컴포지션이 제목 블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뉴.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거,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즉, 보통 조정 레이어라고 합니다. 선택하면 됩니다. 자, 아무것도 좀 없는 상태인데, 마스크를 하나 그어줄 것입니다. 이, 이제, 아이콘 툴바 중에서 보시면은, 리턴글 툴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현재 있는 부분에서 앞에 좋고 뒤에 그도 좋은데 일단은 이제 뒤에 한 그려볼까요? 적당한 위치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 클릭해서 이제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이러한 이제 마스크가 됩니다.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이 마스크에 보시게 되면은 마스크 패드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초 점을 찍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은 1초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마스크 패스에다가 시계에다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키프레임이 형성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초 지점에 있는 키프레임 이겁니다. 다음에 이제 다시 옆쪽에 시간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04점을 치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은 이제 이 CTI라 그러죠. 보통 타임바라 그러는데 이 부분이 4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현재 마스크 부분을 갖다가 왼쪽으로 이동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부분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스크 부분을 갖다가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노란 부분을 갖다가 잡고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왼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서 씌워 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키프레임이 하나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 제목을 선택하셔가지고 좀 달아 놓을게요. 제목을 선택하시고 트랙 매트. 이제 트랙 매트라 하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한 데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 알파 매트나 루마 매트 정을 그려주는 부분입니다. 현재 보면 이 제목에 노노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알파 매트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로 1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알파 매트가 걸리게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하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 두 번째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 부분이 클릭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분들은, 일시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두 번째 있는 아이콘이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랙 매트에서 알파 매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뒤에서 이제 나타난 것이 보이죠, 글자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드저스트먼트 레이를 선택하신 후에 여기다가 이펙트를 하나 걸어주겠습니다. 이펙트 프리셋처럼 갖다가 클릭하신 후에 이제 블러를 하나 걸어줄 것인데 패스트 블러, 패스트라고 치면 이렇게 보면 패스트 블러라고 올라옵니다. 이거를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 갖다 놓게 되면은 이제 패스트 블러 이펙트가 먹게 되는데 이 블러니스 갖다가 값을 갖다가 20으로 주겠습니다. 이 20으로 주게 되면은 이제 블러 값이 20 정도 먹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됩니다.
자, 보시죠. 아까하고 좀 다르죠? 좀 부드럽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제목 블러에 대한 부분 끝이 났습니다. 다시 컴포지션 하나 만들겠습니다. 뉴 컴포지션. 이번에는 이제 파티클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파티클을 불러와야 되니까요. 자, 파티클로 이제 이름을 지은 컴포지션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탭을 클릭하셔가지고 제목을 가져오시고 밑에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제목 블러를 밑에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블러를 선택하셔가지고 3D 레이어 체크를 해줍니다. 3D 레이어 부분 이 부분입니다. 제목 블러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목 블러에 이 부분은 이제 3D 레이가 되어가지고 화면에서 보다시피 화살 표시 나타나지요. XYZ. 이제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파티클을 불러와가지고 작업을 할 때 XYZ, 즉 3D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D 레이어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자, 레이어를 갖다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레이어 뉴 솔리드를 만들겠습니다. 솔리드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솔리드 레이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펙트 버샷에서 이제 파티클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이제 테레코드 안에 보면 파티클이 있습니다. 이 파티클을 선택해서 화면으로 데려가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가 있는 쪽에서 파티클이 묻는 솔리드 쪽에 이펙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쪽에 보면 왼쪽에 보시면은 이펙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재 아무 화면에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타임바 움직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펙트가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갖다 숫자를 좀 높이 보겠습니다. 높이서 좀 많이 높일 거예요. 20만입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20만을 선택하게 되면은 1초에 20만 개의 이제 파티클이 형성이 됩니다. 아까는 100호 되어 있었죠. 그럼 1초에 100개의 파티클이 형성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초에 20만 개의 파티클이 형성이 됩니다. 제가 컴퓨터 사양이 좀 낮아서 시간이 조금 걸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 밑에 있는 MPT 타입에서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갖다 레이어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보시면은 저 밑에 있는 저 레이어 에미터가 활성화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이 아까 포인트 되어 있을 때는 이제 레이어 에미터가 비활성화 되어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포인트에서 레이어를 바꿔 주시게 되면은 레이어 에미터 활성화 됩니다.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제 레이어 노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제목 블러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레이어 샘플링에는 이제 파티클 버스 타임으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파티클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레이어를 갖다가 참조해 가지고 이 레이어에 맞춰 가지고 색상도 나오고 이제 모든 형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밑에 있는 여기 보면 제목 블러 부분 갖다 눈을 하나 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블랙 솔리드 갖다 선택하시기 때문에 아까 방금 선택했던 이렇게 파티클 차이 나오지요. 이제 여기서 이 작업은 이제 끝이 났으니까 닫겠습니다. 그럼 이제 에미터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작업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티클 부분을 설정할 것인데요. 이 파티클 부분 설정은 참 제가 봐도 막막합니다.
저도 잘 아는 것이 없는데 일단은 오늘 작업에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즈부터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여기입니다. 이 파티클의 사이즈를 말하는데 현재 고로 되어 있는데 3으로 낮춰 보겠습니다. 자, 파티클이 작아졌죠. 그 밑에 보면 사이즈 랜덤 포를 갖다가 50%로 해주겠습니다. 3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로 50%니까 뭐 1.5부터 4.5 사이 이제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사이즈 오버라이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뭐 여러가지 복잡하게 작업할 부분도 있는데 프리셋을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프리셋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 프리셋을 갖다가 클릭하시기 때문에 여러가지 프리셋이 나오는데 두 번째 있는 부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끝에 있는 부분이 많이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탭을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이 부분 되겠습니다. 이 부분 탭을 열어보겠습니다. 오파시티 오버라이프입니다. 이번엔 아까는 사이즈 오버라이프인데 이번에는 오파시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셋을 눌러가지고 두 번째 있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있는 거는 색깔이 좀 진한 반면에 뒤로 가서 색깔이 희미해지는 오파시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쪽 부분 작업이 다 되었습니다. 자, 파티클 닫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이 부분입니다. 자, 피직스라 그러죠. 피직스.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제 물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라비티라는 것입니다. 그라비터. 이 그라비티라는 건 중력이라는 뜻인데 현재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500을 주겠습니다. 중력이 마이너스 500이 되니까 중력이 아주 가벼워졌죠. 그래서 하늘로 푹 나르게 됩니다. 이렇게 파티클이. 만약 이걸 갖다가 500 정도 주게 되면요, 이번에는 위에서 눌리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즉 파티클이 서 있는 위치를 갖다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정해진 값은 없는데 저는 마이너스 500을 주겠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자 한 작업이 좀 올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이 에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어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보면은 윈드 XYZ가 있습니다. 윈드 XYZ가 뭐냐 그러면 바람의 영향을 말한 것인데, 현재 윈드 X 같다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가 보시면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쭉 보면은 바람의 방향을 거꾸로 받으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조금 더 많이 줘볼까요? 자, 보세요. 자, 바람의 영향이 N식으로 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에서 오기 때문에 N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전 이 부분 갖다가 한 300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바람의 방향을 오른쪽에서 날아온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누번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윈드 Y는 마이너스 100 정도 두겠습니다. 이런 값들은 정해진 내용들이 없습니다. 좀 자기가 보고 마음에 드는 값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내려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투브렌스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투브렌스 필드. 이건 뭐 난기류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보면은 애프터 사이즈가 있고 애프터 포지션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하나의 난기류로서 영향을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포지션 값을 갖다가요 500을 주겠습니다. 자, 조금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애프터 사이즈도 20 정도 두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뭉치진 부분이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가지고 가장 밑에 있는 렌더링, 요 렌더 부분을 선택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모션버 이 부분 열어보겠습니다.
이 모션블 열게 되면은 이제 모션블에 대한 세팅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눌리셔가지고 현재 컴프 세팅되어 있는데 온오 바꿔주겠습니다. 온오 바꿔주시게 되면 위에 보시면 이렇게 먼지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로서 이제 어떤 파티클에 대한 설정은 기본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이 파티클에 대한 어떤 내용 설정은 어떤 정해진 값이 없고 우리가 이제 상황상에 맞춰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값은 참고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있어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한 4초 정도만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리 보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컴이 좀 늦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좀 늦은 동작이지만은 이제 파티클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티클은 나타나고 있는데 글자는 변함이 없지요. 이제 저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또 수정한 작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프리뷰가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진행이 될 시간이 다가왔네요. 자, 실시간으로 프리뷰가 진행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파티클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글자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글자 부분이 파티클을 따라서 사라지게끔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이 제목 블럭, 이게 뭐 우리가 현재 파티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목 블럭에다가 오시게 되면은 이 어자스트먼트 레이어 1이 있고요. 이거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제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01점을 타임본을 클릭하신 후 엔터키 치시면 01쪽 이동하지요. 이 부분을 선택하셔가지고 단축키로서 컨트롤 C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티클로 넘어오셔가지고 제목 부분에 오셔가지고 컨트롤 V 그렇게 하면 이제 열어보시면은 마스크가 복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가 들어와 있죠. 자, 이 마스크에 보시면 패드 값이 1초, 4초 이렇게 다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04점을 누르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04초 지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앞에 보시면 이게 키프레임 하나 있어요. 1초 지점에.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시간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01점을 누르고 엔터 치게 되면은 1초 지점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마스크의 크기를 갖다가 변형시켜서 전체가 보이게 할 것인데요. 여기서 보통 좀 한 번씩 가다가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하려고 했는데 뭔가 화면이 이동하지요.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Z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쪽에 4초에 있는 키프레임 클릭해 보시면은 다시 나타나지요. 이 마스크가.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드래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오른쪽 부분에 있는 두 개의 선만 잡히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신 후에 오른쪽 부분에 이 선을 잡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영역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다 나타났으면은 이렇게 스톱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 영역이 나타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나요? 자, 변하는 게 보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보면 뭔가 끊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계선면을 좀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마스크에 패드값을 주겠습니다. 이 마스크 패스가 있고 마스크 패드값 있죠? 이 패드값에다가 한 50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달리 이번에는 좀 뭔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조금 이게 많다 싶으면은 이제 상황 봐가면서 40을 줄 수도 있고요. 조정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이제 뒤에 잔재 부분이 남아서 옆에 부분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값을 보시고 상황에 맞춰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분리를 했을 때 보면 뭔가 글자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사라진 형도 나타나죠. 자, 일단 그런 부분 갖다가 다음 장면에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새로 컴포지션 하나 만들겠습니다. 뉴 컴포지션. 이번에는 이제 완성이니까 완성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컴포지션 이름을 갖다가요. 그리고 프로젝트 탭을 클릭하셔가지고 파티클이라고 우리가 앞에 만들었던 부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보셨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뒤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갖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중간 위에서 6번째 보면 타임이 있습니다. 이 타임이 보시면 두 번째 보면 타임 리버스 레이어, 시간을 거꾸로 가게 한다는 그런 레이어입니다. 선택합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뭔가 하사 비금이 있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나타난 시간은 한 5초 정도만 나타나면 됩니다. 이거 이동이 됩니다.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한 5초 정도에다가 끝이 대충 맞게끔 해가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해 볼게요. 일단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프리뷰 하는 시간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7일달이나 8일달쯤 되면 컴퓨터를 하나 업그레이드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용량 가지고는 사실 애플 하긴 조금 무리가 따른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컴을 맞춘 지가 한 8년쯤 되었거든요. 자, 일단은 프리뷰 상태가 실시간으로 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글자 나타난 것이 보이죠? 자, 이제 나타났으니까 사라진 것도 만들어야 되겠죠. 자, 파티클 갖다가 위에 프로젝트 탭에는 파티클 선택 3더 밑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 가지고 끝부분을 두 개를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요. 꼭 맞추진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맞춰주시고 플레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은 글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제 형태가 됩니다. 나타났죠? 자, 이번에 이렇게 사라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영상이 완성되었고요. 또 우리가 뭐 필요하게 되면 밑에다가 배경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자기가 어떤 원하는 동영상 소스 같은 거 넣을 수 있을 것이고, 자, 저는 이걸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밑에다 깔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으니까 조금 맞추겠습니다. 플레이. 또 프리뷰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일단은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어떤 에디어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효과는 영상 시동을 만들 때 제목 부분에 사용하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글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혹시 이제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쓰고 싶을 때 이 제목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뭐 제목 부분이 이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스위치 비움트인데 이번에 뭐 동영상 비움트를 해보겠습니다. 동영상이라고 치고요, 이렇게 비움트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지요. 완성 부분에 와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시게 되면은 또
프리뷰인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자, 이번에 보세요. 동영상으로 이제 글자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은 앞에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글자 바꿔주시게 되면 그대로 적용이 돼서 완성 부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뭐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면 여러 개를 만들 필요 없이 이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개를 만들어 두신 후에 자기가 필요하게 되면은 그런 안에 제목 글자만 바꾸면 될 것입니다. 그럼 결과물도 자동적으로 바뀌니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영상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강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